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13회차 강의 순서는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패닝, 정형, 2차 발효 이렇게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분할이란 반죽을 1차 발효를 한 다음에 내가 그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그 무게로 자르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 분할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기계 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그 잡아서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1차 발효를 끝낸 반죽을 미리 정한 무게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때 일반적으로 저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저울을 사용할 때에 그 저울의 그 단위가 1g짜리도 있고 2g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울을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은 1g짜리 조금 더 정확한 숫자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덩어리의 반죽에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죽의 양과 성질이 동일하지만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이제 작업대에다가 옮겨 가지고 분할을 하기 전에 한번 둥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 발효되기 전까지의 그 무게는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분할하는 과정에도 반죽의 발효가 진행되므로 분할의 각 시점에 있어서 반죽의 양과 성질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 얘기는 분할을 할 때에 이 작업대에 얹어놓은 반죽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계속 이스트에 의해서 가스가 나오고 알코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이 오래되면 처지게 돼요. 또한 부피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할 때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분할하는 시간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품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노란색을 칠한 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식빵에 대한 그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식빵은 분할을 할 때에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내줘야 하지만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반죽에서 신냄새가 난다든가 또한 이제 부피가 좀 커져 가지고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자, 분할하는 방법 중에서 먼저 기계 분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차에서 기계로 분할하는 거를 좀 봤을 겁니다. 동영상으로. 이거는 반죽을 갖다가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피스톤으로 반죽을 밀어 가지고 빼내면서 자르는 걸 갖다가 기계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계 분할은 일반 조그만 제과점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큰 이제 양산 공장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분할기를 사용하여 식빵은 15분에서 20분, 다 함량이 많은 과자빵류는 30분 이내에 분할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식빵은 20분 내에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정말서 그 앙금빵이라든가 소보로빵 같은 그런 빵 반죽은 당이 많기 때문에 이스트가 활동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서서히 발효가 되니까 이런 빵 반죽은 30분 내에 분할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시간이 지체되면 반죽이 발효되어 나중에 분할된 반죽은 무게가 가볍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기계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이런 통으로 반죽을 밀어내는데 이 밀려나가는 반죽이 시간이 되면서 가스가 차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피에 비해서 가벼운 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로 하는 데서는 이 구멍을 갖다가 조금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스가 차는 거를 갖다가 방지해서 같은 중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분할 속도는 통상
12에서 16회번 회전, 이건 1분당입니다. 12에서 16회전을 하라 이 얘기는 반죽을 갖다가 밀어내는데 밀어내고 자르고 밀어내고 자르고 하는 걸 갖다가 1분에 한 12에서 16, 16번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빠르면은 기계가 마모가 되고 또 너무 늦으면은 반죽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반죽이 분할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강물유인 유동 파라핀 오일을 바른다. 이 유동 파라핀 오일은 이제 이런 기계 안으로 반죽이 이제 빨려 들어갈 때에 반죽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름을 묻었다고 해도 이 반죽이 기름을 계속 묻혀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꾸만 반죽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기계하고 반죽이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를 유동 파라핀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 파라핀 오일도 이제 이영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분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만 작은 제과점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계 분할에 비하여 부드럽게 할 수 있으므로 약한 밀가루 반죽의 분할에 유리하다. 여기서 약한 밀가루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중에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조금 양이 작거나 질이 낮아도 손으로 분할할 때는 반죽이 찢어지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기계 분할에 비하여 오븐 스프링이저와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계 분할은 반죽을 갖다가 피스톤으로 이렇게 쭉 밀어내면서 반죽이 많이 찢어져요. 반죽이 많이 찢어지게 되면 나중에 둥글리기를 한다고 해도 매끄럽게 잘 안 되고 또 가스가 빠져나가가지고 부피도 작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계 분할에 비해서 손 분할은 그냥 반죽 한 덩어리를 그냥 가볍게 잘라서 둥글리기를 해놓기 때문에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 덧가루는 완제품 속에 줄무늬를 만들고 맛을 변질시키므로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덧가루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덧가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으로 분할할 때에 작업대에 달라붙거나 또 손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가루를 덧가루라고 하는데 이 덧가루는 일반적으로 그 배합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루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빵을 만들 때는 강력분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강력분이 덧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덧가루도 체질을 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덧가루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빵 거죽에 묻어 있다가 빵 반죽에 있는 수분을 빨아 먹으면서 글루텐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빵 속에 들어가서 빵 반죽 안에서 이것이 허옇게 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줄무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계 분할 시 반죽의 내구성을 높여 손상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기계 분할은 이런 통 안에서 반죽을 피턴으로 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쭉 잡아 빼면서 잘라내는 건데 그때 이 반죽이 이제 많이 잘 찢어져요. 그래서 그 찢어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트레이트법보다 스펀지법이 기계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스펀지법으로 한 반죽을 가지고 분할을 하면은 스트레이트법보다 조금 더 반죽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기계 분할을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스트레이트법보다 스펀지법으로 만든 반죽으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이 반죽이 찢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반죽의 결과 온도는 비교적 낮은 것이 기계에 대한 내구성이 좋다. 전 통을 통과를 하는데 반죽이 온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것이 잘 안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빵 반죽의 온도가 보통 27도인데 보통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반죽의 그 밀가루가 물을 먹고 반죽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피스톤에서 피스톤이 누를 때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양질의 것이 기계에 대한 내구성이 좋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강력분 안에 있는 그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양이 많거나, 또한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이 물을 갖다가 먹고 글루텐을 만드는데 그 글루텐의 질이 좀 단단해야 돼요. 조금 연하면은 기계로 할 때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함량이 많거나 또한 질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 반죽은 흡수량 혹은 가수량이 최적이거나 약간 된 반죽이 기계에 대한 내구성이 좋다. 그래서 이 반죽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빵을 하는데 밀가루 100%에 물이 65%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온배합에 그렇게 딱 넣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된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서 진 거보다는 된 것이 기계로 분할할 때는 좀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글루텐의 힘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수분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반죽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둥글리기입니다. 자,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분할을 한 반죽을 둥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둥글리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계 분할하고 손 분할이 있는데요. 우선 분할할 반죽은, 자,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그냥 그 둥글리게 하는 그 기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죽을 갖다가 이렇게 잘랐을 때 피막이 있고 잘린 면이 있는데, 이 자른 면으로 온도가 내려가요. 수분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빵 반죽을 27도로 해가지고 1차 발효도 27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80g씩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요만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른 면 있겠죠? 그 분할할 때 그 자른 면으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 작업장의 온도가 빵을 만드는 데는 27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 빵이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온도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분할을 하는데 겨울에 여기 이제 작업장의 온도가 20도다고 가정을 하면은 빵 반죽의 온도는 27도인데 분할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내 온도가 20도니까 반죽의 온도가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럼 반죽의 온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0도가 활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발효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한 다음에 위에 그 표면이 약간 남아있는 그 매끈한 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밑에다 감싸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도가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둥글리기를 하면서 반죽은 치대져요. 치대지면서 이제 큰 그 가스를 빼내고 점점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안에 큰 공기 구멍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둥글리기를 그럼 왜 하느냐?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스를 갖다가 보유하는 큰 기포는 제거시키고 작은 기포는 균일하게 분산하여 반죽의 기공을 고르게 조절한다. 반죽을 한번 이렇게 돌려줘요. 큰 반죽은 자갑대서 하고 조그만 반죽은 손 위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둥글리기를 합니다. 이때에 가스가 큰 것들은 빠지게 돼 있어요. 반죽이 자꾸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포를 좀 일정하게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죽을 갖다가 분할을 할 때 한 번에 180g을 딱 자르면 딱 좋은데 사실 이제 손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70g, 또 5g, 뭐 3g, 2g 이렇게 해서 180g을 맞춘다고 하면은 한 반죽이 한 3번 내지 4번을 계속 잘려져요. 잘려지게 되면 글루텐이 이렇게 그냥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간중간 잘리면은
반죽이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둥글리기를 하면서 다음 공정에서 이 글루텐이 찢어져 있던 것이 서로 붙게끔 그걸 갖다가 이제 재정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표피를 갖다가 이제 자른 부분이 표면은 1차 발효 때 습도를 한 80%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할 때 빵을 만지면은 손에 안 달라붙어요. 근데 이 자른 면은 손을 갖다 대면은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업을 다음에 이제 정형을 하면은 밀대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 점착성, 주면서 끈적끈적한 면을 갖다가 위에 있는 매끈한 면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작업할 때 안 달라붙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분할로 흐트러진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을 정돈시켜 성형하기 적절한 상태로 만든다.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를 한 다음에 성형을 할 거예요. 성형을 할 때 이 반죽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분할할 때에 찢어진 이런 글루텐을 갖다가 다시 잘 중간 발효할 때 정돈이 되게끔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둥글리기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지나치게 덧가루를 사용하면 제품의 맛과 향을 떨어뜨리므로 반죽의 점차성을 억제하는 정도만 사용한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덧가루는 아주 최소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둥글리게 할 때 모양은 성형에 따라 둥글게 혹은 길게도 하여 성형 작업을 편리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는 분할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빵을 갖다가 길쭉하게 두 개를 만들어서 꼬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미리 둥글리게 할 때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길게 해놓으면은 다음 작업할 때 좀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그랗게만 하지 말고 다음에 할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길쭉하게 그렇게 해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제 노란 줄이 쳐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라든가 교재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빵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선 3번을 보겠습니다. 가발효 반죽, 주면서 발효가 지나친 반죽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지친 반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친 반죽 그러면은 발효가 정상적인 것보다 더 시간이 지나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지나친 그 발효, 그러니까 1차 발효가 너무 오래된 거. 정말서 뭐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깜빡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30분이 더 지났어요. 그런 거 이제 둥글리기 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중간 발효를 할 때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친 반죽은요. 그다음에 이제 미발효 반죽, 그러니까 발효가 덜 된 거. 내가 이걸 빨리 분할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일이랑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발효가 다 안 됐는데도 분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발효가 다 안 된 반죽을 이제 어린 반죽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영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지친 반죽은 올드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반죽은 좀 단단하게 둥글려 가지고 중간 발효를 좀 길게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둥글리기를 하는 방법의 종류. 자, 기계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를 사용하면 빠르게 둥글리를 할 수 있는 그 이점이 있지만은 반죽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나중 시간에 이 기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런 그 기계들이 동작하는 걸 갖다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이 라운드가 이렇게 쭉 있으면 가운데가 돌아가요. 그리고 반죽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타고 올라가면서 맨 나중에는 동그랗게 떼서 나오는 것이 라운드입니다. 그다음에 수동은 우리가 그 손으로 둥글리기를 이렇게 하는 것. 아마 이것도 둥글리기 하는 것도 아마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 중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돼서 분할한 다음에 모양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수동, 손으로 하는 건 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반죽 표면의 점차성을 줄여 끈적거림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어, 반죽을 갖다가 분할했어요. 그다음에 둥글리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끈적거리는 거를 갖다가 방지 위해서 덧가루를 이제 많이 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덧가루는 실질적으로 빵 반죽에 이제 달라붙고 흡수가 안 돼요. 반죽이 한번 되면은. 그래서 이제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덧가루를 안 쓰고 어떻게 그러면 빵을 갖다가 반죽을 둥글리게 할 때 잘 달라붙지 않게 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1번 최적의 발효 상태를 유지하여 반죽의 결합수를 증가시켜 겉도는 수분량을 줄인다. 우리가 반죽을 했어요. 그럼 반죽에 하면 그 배 앞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수율. 이 물이 왜 이 배 앞에는 이만큼 있어야 되냐 하는 거는 빵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반죽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발효를 하고 나서 잘랐는데 많이 찐덕찐덕거린다. 그러면 이제 둥글리기도 힘들고 다음에 모양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줄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반죽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 그 제과점에 들어온 밀가루는 물을 갖다가 잘 안 먹더라. 반죽이 이상하게 똑같이 했는데 질더라. 그러면 물을 갖다가 조금 수분량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덧가루는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사용하면 완제품에 줄무늬가 생긴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야. 그래서 덧가루를 많이 뿌리면은 그것이 반죽에 달라붙었다가 나중에 이 처음에는 이제 덧가루가 겉에 있겠죠. 근데 이제 빵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글루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울 때 그대로 익어가지고 빵을 잘라보면 허연 줄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줄무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자, 반죽에 유화제를 사용하여 만든 속으로 스며드는 수분량을 증가시켜 겉도는 양을 줄인다. 이거는 이제 유화제라는 걸 이제 반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면서 반죽 속으로 스며드는 수분량이 있는데 그 양을 갖다가 좀 증가시켜가지고 밖으로 내가 분할했어요.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는데 이 물이 좀 다 반죽에 들어가야 되는데 겉돌면은 손에 많이 달라붙겠죠. 또한 밀대에도 달라붙고. 그래서 유화제를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자, 반죽에 가스량이 많으면은 반죽이 질어져 끈적거림으로 반죽에 최적의 가스량을 넣는다. 앞에서 1번 같은 거예요. 중간에서 반죽을 했는데 내가 오늘 분할을 하는데 자꾸만 달라붙어요. 딴 때는 안 달라붙었는데 그러면 얼른 다음에 반죽 칠 때는 물량을 조금씩 이제 줄여보면서 반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자, 유동 파라핀 오일, 자, 반죽 무게의 0.1에서 0.2%를 사용하는데 전 작업대 또 라운드에 바른다. 아까 앞쪽에 기계 분할할 때에 이 유동 파라핀 오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라운드 기계로 할 때도 반죽이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도 이제 밀가루보다는 유동 파라핀 오일을 뿌리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중간 발효입니다. 중간 발효는 이제 분할한 다음에 둥글리 하고 나서 조금 놔뒀다가 다음에 성형을 할 때, 정형을 할 때 좀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하고 둥글리기 할 때 뭐 글루텐이 많이 찢어졌죠. 또 부피도 작아졌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조금 놔두면은 다시 이스트가 활동을 해가지고 알코올이 나와요. 그 알코올에 의해서 반죽이 이제 약간 유연해져요. 그럼 다음에 밀대에 반죽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서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정형을 할 때 내가 반죽을 갖다 이렇게 네모나게 밀어야 되는데 밀면 잠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딱 밀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길이가 딱 되게끔 밀 수 있게끔 이렇게 반죽을 갖다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간 발효예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험 문제 벤치 타임 그래서 식빵의 벤치 타임은 몇 시간이냐 이렇게 할 때 중간 발효하고 벤치 타임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하는 목적입니다. 자, 1번 반죽의 신장성을 증가시켜 정형 과정에서 밀화표기를 쉽게 한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자, 가스 발생으로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시킨다. 아까도 반죽을 둥글리기를 하면서 가스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단해졌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밀 때 잘 안 늘어나니까 다시 가스를 내서 이때는 이제 탄산가스보다는 주로 이제 알코올이 나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그 산에 의해서 또 글루텐이 약간 유연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유연해지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성형할 때 끈적거리지 않게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둥글리게 할 때 일단 얇은 막을 씌웠어요. 씌웠는데 이제 이때는 위에 있는 얇은 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다 보면 막이 얇아져요. 그렇죠? 밑에까지 내려가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막에서 수분이 잘 이렇게 반죽 안에 있는 수분이 겉면 위로 껍질이 얇으니까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놔두면은 이 반죽 껍질까지 올라왔던 수분이 날아가면서 다음에 성형할 때에 밀대로 반죽을 밀 때 안 달라붙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자, 분할 둥글리게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을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죽을 갖다가 분할할 때 여러 번 잘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글루텐이 끊어진 것들이 여러 개가 반죽 안에 있겠죠. 그럼 이 사이로 가스가 나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잘 그 정돈이 되게끔 서로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중간 발효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할 때는 어떠한 조건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번, 자, 중간 발효 실의 온도는 27도에서 29도. 보통 모든 일반적인 빵들의 중간 발효 시간은 거의 이 27도에서 보통 30도 안에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빵 반죽의 온도랑 같거나 한 1, 2도 정도 높은 데에서 둥글리게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중간 발효실의 그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실내에는 특히 겨울에는 습도가 적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이 둥글리게 한 반죽의 표면이 굳어버립니다. 수분이 증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발효실에다 넣어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습도는 약 한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부피는 뭐 1.7에서 2.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빵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피는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온도하고 습도, 온도가 빵 반죽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기본은 27도입니다. 스트레트법에서 식빵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식빵은 빵 반죽의 온도가 27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효실의 온도, 1차 발효실의 온도 27도거나 1도 높거나, 중간 발효도 마찬가지예요. 반죽의 온도보다 같거나 1도 높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음에 2번. 자, 발효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반죽 내부와 외부에 발효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제 반죽을 둥글리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 발효를 해요. 근데 발효실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자, 이때 우리가 빵 반죽을 갖다가 27도로 했어요. 근데 27도가 아무 그 다른 공정이 다 잘 맞았다고 하면은 이 빵 반죽 온도가 둥글리기 한 상태가 27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갖다 발효실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효실의 온도가 근데 잘못해가지고 30도로 해놨어요. 그러면 27도짜리 빵이 발효실에 30도짜리에 들어가면은 30도의 온도에 의해서 겉에 있는 반죽은 빨리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안에까지는 온도가 전달이 늦기 때문에 온도가 늦게 올라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 발효를 한 20분 한다 하면은 그 사이에 겉에 반죽은 예를 들어서 27도짜리가 29도가 되고 안에 빵 반죽의 온도는 27도가 됐다면은 이 빵 반죽을 갖다가 나중에 빵을 만든다면은 서로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빵 반죽의 온도랑 발효실의 온도랑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가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1도 정도 올려주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습도가
너무 이제 많거나 낮을 때도 문제인데, 근데 너무 낮을 때 문제야. 너무 낮게 되면은 습도가 낮으면은 빵의 반죽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되면서 이 표면이 말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밀대로 밀었어요. 빵을 보통 말아요. 말게 되면은 이 마른 반죽은 다른 반죽하고 잘 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빵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빵을 잘라 보면은 이렇게 층이 생기거나 줄무늬가 생기거나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 거보다는 된 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습도는 너무 낮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발효 시간이 너무 길면 정형 시 일부 반죽에서 가발이가 발생하고 너무 짧으면 정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발효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끔 또한 너무 짧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형은 내가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걸 갖다가 정형이라고 하는데, 정말에서 이 간혹가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어느 부분은 성형이고 어느 부분은 정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약간 어느 부분이 정형이고 어느 부분이 성형인지 요건 이제 다음에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형은 그 모양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형 만드는 작업실도 마찬가지고 중간 발효 온도랑 습도랑 거의 같아요. 그래야지 빵이 말리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말기가 있는데, 이 얇게 민 반죽을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고르게 말거나 접는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접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할 때는, 기계로 할 때는요 접는 게 없습니다. 기계로 할 때는 그냥 분할해서 나오면은 롤러를 통해 가지고 납작하게 민 다음에 또르르 말아 가지고 그냥 팬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과점에서 할 때는 산형 있죠. 산형은 이렇게 접어 가지고 마른 다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는다라는 얘기는 산형 식빵을 만들 때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넓은 의미,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형하고 정형의 차이는 어떤 빵의 모양을 만드는 부분을 갖다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분할부터 팬닝까지.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진짜 빵의 모양을 만드는 부분은 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팬에다가 집어넣는 걸 팬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팬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은 빵 반죽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빵 반죽이 떨어지면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팬의 온도를 32도로 해놓은 다음에 정형한 걸 집어넣어서 이제 2차 발효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패닝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이제 팬 용도 계산이 있는데, 어떤 팬에다가 반죽을 넣을 때 무조건 반죽을 잘라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팬의 용적을 맞춰서 적당한 양을 집어넣어야지만 좋은 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팬의 온도가 32도가 적당하다 하는 거는 특히 겨울에는 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이 팬의 온도가 낮지만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온도는 여러분이 좀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 용적은 2번 보시면은 반죽의 적정 분할량은 틀의 용적 나누기 비용적이다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유 빵은 맛있다 하는 빵들을 보니까 대충 팬에서 팬 1 곱하기 1 곱하기 1 높이 가로 세로 높이 1cm에 빵 반죽을 몇 그램 넣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그 양을 갖다가 이제 비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빵에 대해서 비용적.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풀면서 설명을 제대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3번 보시면은 비용적이 있는데, 산형 식빵하고 풀만 식빵의 비용적은 이건 이거예요. 1g당 반죽 1g이 차지할 수 있는 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해서 산형은 위로 올라와요. 근데 풀만 식빵은 뚜껑을 덮어가지고 올라오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팬의 용적이 산형보다 풀만 식빵이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산형은 3.4고 풀만은 4.0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굽기, 팬 이제 굽기를 이제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이게 없는데 지금은 다 거의 다 코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코팅이 안 돼 있을 때는 한번 식용유를 발라 가지고 높은 온도에다 한번 구워 가지고 코팅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식용유를 넣어 가지고 한번 이제 고요. 220도 이제 한 몇 번을 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막을 입혀요. 근데 요걸 갖다 씻으면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코팅을 씌운 거는 씻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바르는 기름이 있는데 보통 이제 2번 보시면은 유동 파라핀 오일, 그다음에 정제라드, 식물유 이런 걸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처럼 뭐 지금 다 거의 다 코팅으로 돼 있는 펜을 씁니다. 예, 근데 이거 없을 때 얘기예요. 예, 없을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만 다만 이제 바르는 기름 정도가 어떤 거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발효를 합니다. 2차 발효는 이제 정한 걸 펜에 넣어서 다시 한번 부풀리는 거, 줄여서 프리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빵을 갖다 다시 부풀려 가지고 보통 내가 원하는 높이에 한 70, 80% 정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제 굽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 보시면은 자, 에틸 알코올, 유기상, 그 외의 방해성 물질을 생성시키고 반죽의 pH를 떨친다. 2차 발효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향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반죽도 유연해져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2차 발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발효에 따른 온도와 습도를 보시면은 발효실이에요. 빵반죽을 넣는 발효실. 이때 이제 고온 고습,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으면은 그런데 이제 넣는 거는 식빵, 당과자빵 종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 발효, 약간 겉을 만들기 위해서 도넛은 튀길 때 겉에 수분이 많으면은 기름이 상해요. 그래서 조금 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건조는 이제 중화만두, 약간 중화만두 같은 거 보면 위에 좀 말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온 조습, 아주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게 하는 거는 데니스 피트리, 그다음에 하스브레드, 크루아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발효 시간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자, 발효 시간이 너무 지났을 경우에는 이제 부피가 너무 크고 껍질색이 여리고 기공이 거칠고 조직과 제정성이 나쁘고 가다한 산의 생성으로 향이 나빠진다. 좀 말해서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은 계속 알코올이 나와요. 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 연해져요. 그래서 반죽이 굳게 되면은 부풀었다가 나중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덜 됐을 경우에는 부피가 안 올라왔으니까 부피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가 많이 안 돼서 남아있는 당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색이 진하게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효가 안 된 걸 억지로 오븐에서 이제 부풀리면 옆면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을 할 때 반죽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기계로 할 때 반죽을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죽이 인위적으로 밀리니까 반죽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자, 1번 스트레트법보다 스펀지법으로 반죽한다. 반죽 온도를 높인다. 그다음에 단백질량이 많은 질 좋은 밀가루로 만든다. 가수량이 최적인 상태의 반죽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2번이 되겠네요.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은 반죽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을 조금 넣거나 온도를 이제 낮게 이렇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기계 분할한다. 손으로 아니고 기계 분할할 때는 조금 더 온도를 높은 것보다는 낮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크기의 틀에 넣어 같은 체적의 제품을 얻으려 할 때 반죽의 분할량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팬이 똑같아요. 팬이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호밀 식빵도 굽고 건포도 식빵도 굽고 밀가루 식빵도 굽고 옥수수 식빵도 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반죽에 얼마만큼 반죽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팬에 조그만 반죽이 들어가서 나머지 제품하고 똑같이 되는 제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밀가루 식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가루 식빵은 밀가루만 들어간, 강력분만 들어간 그 식빵을 갖다가 이 보기에서 밀가루 식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호밀 식빵은 호밀만 가지고는 부피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좀 섞어요. 그리고 양도 늘려요. 그리고 건포도 식빵도 이 건포도를 들어가게 되면 건포도가 무거워져요. 비중이. 예, 그래서 부피가 똑같은 밀가루 식빵이랑 똑같은 양의 분할량을 팬에 넣으면은 부피가 그 건포도의 무게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부피가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이 이론이 미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건포도 식빵은 전체 무게의 50%가 건포도가 들어가야지만 건포도 식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빵에 건포도 몇 개만 들어가고 건포도 식빵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포도 식빵은 건포도가 전체 반죽의 50%가 들어갈 때의 식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하얀 식빵보다는 잘 부풀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분할량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옥수수 식빵. 옥수수 식빵을 하면은 네, 밀가루 외에 옥수가루를 넣는 거죠. 근데 옥수가루에는 글루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죽이 잘 안 부풀어요. 그럼 똑같은 이 네 개를 똑같은 부피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밀가루 식빵에 비해서 옥수수 식빵도 분할량을 갖다가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 같은 팬에 비해서 가장 분할량이 가장 적은 것은 이제 밀가루 식빵.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하얀 식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분할기 위한 식빵 분할은 최대 몇 번 이내로 완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자, 요거는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둥글리기를 해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분할 반죽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분할하는데 한 30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분할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에도 빵은 계속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반죽에서 이제 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반죽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통 10분에서 20분 하라고 했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말에는 한 20분 정도 안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많은 거, 앙금빵, 소보로빵 이렇게 일반 식빵은 설탕이 밀가루에 100일 때 4 정도 들어가요. 근데 앙금빵은 한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이 많은 거죠. 당이 많으니까 이스트가 활동을 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놔둬도 식빵처럼 그렇게 빨리 반죽이 유연해지거나 또한 알코올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발효 시간을 30분 정도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 중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번 자, 기계 분할은 발효 과정은 진행과는 무관하여 분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기계 분할은 손 분할에 비해 약한 밀가루로 만든 반죽 분할에 유리하다. 4번 1배합당 식빵류는 30분 내에 하도록 한다. 자, 4번은 조금 전에 나왔었죠. 4번은 20분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말에서 그 손분할은 기계 분할에 비해서 기계 분할은 반죽을 막 누른다 했잖아요. 피스톤이 쭉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이 찢어져요. 근데 이제 손분할은 발효한 상태 그대로 통에서 꺼내가지고 그대로 분할하면 크게 상처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성형식 둥글리기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분할한 다음에 이제 둥글리기를 해놓죠. 매끈하게. 자, 거기 이제 목적이 아닌 것. 자, 표피를 형성시킨다, 가스 포집을 넣는다, 끈적거림을 제거한다. 요 세 개는 맞고요. 자, 껍질색을 좋게 한다는 이제 구울 때, 그렇죠? 굽는 온도를 조정해 가지고 껍질색을 갖다가 잘 맞춰서 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맞는 거, 먼 거, 적당한 거
뭐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이 문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은 어떤 공정의 목적인가? 자, 자른 면의 점착성을 감소시키고 표피를 형성하여 탄력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자른 면, 그러면 이제 분할이 되겠죠. 자, 분할할 때 자른 면을 갖다가 감소시켜요. 그러면 이제 표피를 감싸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을 갖다가 탱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할한 다음에 공정이니까 둥글리기가 되겠죠. 다음요. 자, 둥글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반죽의 기공을 고르게 유지한다. 2번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3번 자,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을 정돈한다. 4번 수분 흡수력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분할한 다음에 둥글리기 했을 때 그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수분 흡수력 증가는 반죽을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죽을 할 때 물을 집어넣죠. 이 양을 갖다가 반죽을 할 때 반죽 상태를 보고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빵에 들어가는 이 물의 배합은 사실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온도에 따라서 밀가루가 물을 먹는 게 틀려요. 또 밀가루를 수입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밀가루의 종류, 단백질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는 양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경력이 많은 기술자라면은 반죽 상태를 보고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야지만 항상 같은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음 문제요. 자, 둥글리기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 흐트러진 글루텐을 재정렬한다. 2번 큰 가스는 제거하고 작은 가스는 고르게 분산시킨다. 3번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한다. 4번 공 모양의 일정한 모양을 만든다. 여기서도 문제가 보면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둥글리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이니까 이제 3번을 보시면은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한다. 이거는 이 빵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빵을 먹으면서 이 빵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빵에서 나오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1차 발효예요. 그러니까 한 70% 빵을 만들 때 70% 정도가 중요한 부분이 이 앞에 있는 1차 발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모양 만들고 굽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발효를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은 빵이 이제 신냄새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1차 발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다음, 오버헤드 프로퍼는 어떤 공정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가? 그래서 영어 그대로 오버헤드, 머리 위에 있는 프로퍼, 발효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 발효를 하기 위한 건데 이제 이 기계로 하게 되면요. 한 중간 발효 시간이 한 20분 정도 돼요. 근데 20분 동안 이런 망에 반죽이 담아가지고 20분 동안 계속 놔두는 거야. 근데 이 공간이 그냥 작업장에다 이렇게 쭉 돌아가게 놔두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 빈 공간 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발효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오버헤드 프로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밑에 빈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 한 20분 동안 반죽이 다니면서 계속 부풀게 되는 거죠. 다음 중간 발효기에 필요한 주된 이유는 1번 탄력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2번 모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3번 반죽 온도를 낮게 하기 위하여, 4번 반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는 물어보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중간 발효를 할 때에는 앞에서 분할을 하고 둥글리기 할 때 반죽이 많이 이제 작아졌어요. 공기도 다 빠지고 그러다가 다음에 밀 때에 조금 더 잘 밀리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죠. 부풀릴 때에 이제 반죽이 약간 유연해져요. 그래서
그 발효하는 동안에 또 알코올이 나오거나 또한 산들이 생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반죽이 이제 부풀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 발효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자,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죽의 상처 회복과 성형을 용이하기 위함이다. 2번 상대 습도가 낮으면 덧가루 사용량이 증가한다. 3번 중간 발효는 온도 32도씨 이내, 상대 습도 75% 전후에서 실시한다. 4번 반죽의 온도, 자,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틀린 겁니다. 자, 상대 습도가 낮으면 덧가루 사용량이 증가한다. 덧가루는 이제 성형을 할 때에 또한 둥글리기 할 때에 분할할 때에 손에 안 달라붙기 위해서 뿌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손에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죽에 수분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대 습도가 낮다 그러면은 발효실의 습도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죽에 수분이 없으니까 덧가루를 굳이 많이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자, 일반 제빵 제품의 성형 과정 중 작업실의 온도 및 습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형 과정 중에 작업실의 온도예요. 빵을 만들 때 작업실의 온도는 자, 1번 온도 20에서 24도, 습도 65에서 70%. 2번 자, 온도 25도에서 28도, 습도 70에서 75%. 3번 온도 20에서 24도, 습도 80에서 85%. 4번 온도 25에서 28도씨, 습도 90에서 95%. 자, 이거는 이제 그 빵 반죽의 온도가 27도잖아요. 그럼 27도짜리를 찾으면 돼요. 27도짜리를 찾고 그 다음에 습도는 75에서 80%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근사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가까운 근사치가 2번이 되죠. 그렇죠? 2번 보시면은 25도에서 28도 사이에 27도가 있고 습도는 70에서 75% 그러면 75%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빵 반죽의 온도가 스트레트법에서 무조건 27도다. 그거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제빵에서 중간 발효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반죽의 글루텐을 회복시킨다. 성형 과정 중 찢어지거나 터지는 현상을 방지한다. 3번 반죽을 하나의 표피로 만든다. 4번 분할 공정으로 일했던 가스의 일부를 다시 보완시킨다. 여기서도 문제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반죽을 하나의 표피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간 발효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둥글리기 할 때의 목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어린 반죽, 자, 발효가 덜 된 반죽으로 제조를 할 경우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발효가 아직 덜 됐는데 빨리 내가 분할하고 둥글리게 해놓고 중간 발효 시키고 내가 이제 다른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일이 마저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발효가 다 안 된 거를 내가 이제 분할을 하면서 빵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발효가 덜 됐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직 가스가 덜 나오고 글루텐이 덜 유연해진 거야. 그러니까 반죽이 조금 뭐랄까 경직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둥글리기 해가지고 놔두는 중간 발효 시간을 정상적인 거 보통 뭐 10분에서 20분 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반죽 상태를 보면서 더 늘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대 습도 85% 전후로 시행한다. 2번 중간 발효 온도는 27에서 29도가 적당하다. 3번 중간 발효가 잘 되면 글루텐이 잘 발달한다. 4번 중간 발효 중 습도가 높으면 껍질이 형성되어 빵 속에 단단한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그래서 중간 발효에 대해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작업장의 온도는 빵 반죽의 온도랑 같거나 1도 정도 높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27에서 29도 이것이 이제 적당하다 하는 거니까 옳은 거가 되겠죠. 다음 문제요. 자, 제빵사가 반죽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여러 물리적 성질에는 탄력성, 점탄성, 신장성, 흐름성, 가소성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반죽이 성형 과정에서 형성되는 모양을 유지시키려는 물리적 성질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을 이제 밀어가지고 밀기 말기 봉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반죽을 갖다가 밀었을 때 이 반죽이 쭉 밀린 이 반죽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변형된 힘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성질 이거 갖다가 가소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자, 성형에서 반죽의 중간 발효 후 미려 표기를 하는 과정의 주된 효과는 단백질의 변성, 부피의 증가, 글루텐 구조의 재정돈, 가스를 고르게 준다. 여기서 이제 미려 표기하는 부분은 정형이 되겠죠. 정형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를 갖다가 고르게 이제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둥글리기 한 반죽을 중간 발효시킨 다음에 그럼 그 사이에 또 가스가 차요. 이스트가 또 활력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그대로 빵을 갖다 만들면은 또 안에 큰 기공이 생기니까 반죽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때 밀대로 아주 두께를 한 0.2mm 정도로 아니면 0.3mm 정도로 얇게 밀으면서 큰 깊이를 갖다 쫙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빵을 잘라봤을 때 안에 기공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갖다가 고르게 분산한다. 다음 정형 공정의 방법이 순서대로 옳게 된 것은 우선 이제 일단 너무 기니까 답만 찾아볼게요. 정형 공정 순서입니다.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굽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팬닝, 정형 2차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4회차 강의에는 굽기, 냉각, 포장, 저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